그동안 첼시에서 다소 부진한 경기력을 보인 마두에케가 마레스카가 부임한 이후 프리시즌부터 이 역할을 가장 잘 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엘미야입니다. 마레스카의 첼시가 울버햄튼을 상대로 6대2 대승을 거뒀습니다. 마레스카 감독의 공식 경기 데뷔 전 리그 1라운드 맨시티전 패배 이후 컨퍼런스 리그 플레이오프 세르베트전 승리에 이어 2연승을 기록했는데요. 특히 그동안 골 결정력 문제를 드러낸 가운데 터진 한 경기 6득점은 고무적이었습니다. 전반전은 난타전이었습니다. 경기 시작 2분 만에 세트피스 상황에서 잭슨이 집중력을 발휘하며 선제골에 성공했지만 이후 중원에서 카이세도의 턴오버를 울버햄튼이 놓치지 않고 동점골에 성공합니다. 전반 막판 골키퍼부터 이어진 다이렉트한 역습으로 파머가 역전골에 성공하지만 전반 종료 직전 세트피스 상황에서 울브스가 다시 동점골을 터뜨리며 전반에만 4골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은 첼시의 경기였습니다. 첼시는 전반보다 훨씬 안정된 경기력과 함께 후반에만 4골을 추가하며 6대2 대승을 거뒀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역시 해트트릭을 기록한 마두에케입니다. 마두에케는 득점뿐만 아니라 경기 내내 우측면을 휘저으며 맹활약했는데요. 마두에케의 맹활약을 전술적, 구조적으로 살펴보자면 먼저 첼시는 지난 1라운드 공격 시 귀스토가 전진하여 폭을 벌린 3-2-5 구조를 활용했던 맨시티전과 달리 이날은 프리시즌에서 해왔던 대로 공격 시 귀스토가 6번 자리로 좁혀 들어가며 엔조가 전진하여 파머와 8번 자리를 점유하고 윙어들이 사이드 높은 위치에서 넓게 폭을 벌리는 3-2-5 구조를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울버햄튼이 수비 시 첼시의 투볼란치를 압박하기 위해 4-1-4-1 구조를 갖출 때 중원에서 첼시의 박스 미드필더가 울버햄튼 3명의 미드필더에 대해 4대3 수적 우위를 가지면서 이를 통해 파머가 프리 상태로 볼을 받을 때 이번에는 전방 5대4 수적 우위에 의해 순간적으로 사이드에서 파머와 마두에케가 아잇누리에게 2대1 수적 우위를 갖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이를 활용해 마두에케는 넓은 공간에서 볼을 연결받아 적극적인 1대1을 통해 사이드를 흔들 수 있었습니다. 상대 원볼란치에 대해 2명의 8번 미드필더가 수적 우위를 점하면서 파머가 프리 상태로 볼을 받고 파머는 넓은 공간에 마두에케에게 오픈, 마두에케는 적극적인 1대1로 박스까지 밀고 들어간 뒤 슈팅을 통해 코너킥을 얻어냅니다. 이 코너킥에서 잭슨의 선제골이 터집니다. 역시 반대 사이드에서 넓은 공간을 점유한 마두에케에게 볼을 전환하는 아이솔레이션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1대1로 박스 안으로 진입한 뒤 위협적인 슛으로 상대 골문을 위협합니다. 후반전 파머는 역시 사이드 2대1 수적 우위 상황에서 마두에케가 침투하는 타이밍을 정확히 계산하여 패스를 넣어주고 마두에케가 순도 높은 골 결정력을 보이면서 같은 패턴으로 파머는 3개의 어시스트, 마두에케는 해트트릭에 성공합니다. 파머의 세밀함과 마두에케의 폭발력이 시너지를 발휘한 첼시의 우측면이었습니다. 마두에케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현재 첼시의 공격 구조상 이런 윙어들의 활약이 필수적입니다. 마레스카 첼시의 주된 공격 루트는 고정적인 3-2-5 구조를 통해 중앙을 과부하여 중앙에서 상대 압박을 풀어내고 이 과정에서 상대가 중앙으로 쏠릴 때 넓은 공간이 형성된 사이드로 볼을 전환하며 여기에서부터는 사이드를 흔드는 윙어들의 1대1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첼시에서 다소 부진한 경기력을 보인 마두에케가 마레스카가 부임한 이후 프리시즌부터 이 역할을 가장 잘 해냈습니다. 빠른 발과 피지컬을 앞세워 사이드에서 밀고 들어가는 힘으로 아이솔레이션에 적합한 능력을 보여주고 프리시즌 3골 1도움을 올리는 등 활약을 펼쳤습니다. 맨시티전은 귀스토가 전진하여 폭을 벌리는 전술 변화와 함께 출전이 불발됐지만 세르베트전 교체 출전 후 득점, 울버햄튼전 해트트릭으로 2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하며 흐름을 탔습니다. 사이드 자원 중 스털링은 팀을 떠날 것으로 보이고 무드릭은 좌측에서 부진하며 파머와 펠릭스는 중앙에 기용될 것으로 보이고 은쿵쿠 역시 사이드보다 중앙에서 더 좋은 활약을 펼친 가운데 마두에케와 네투가 사이드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네투가 좌우 측면을 모두 커버하는 가운데 마두에케 역시 우측면에서 많은 기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비 가담 문제와 경기의 흐름을 읽고 강약을 조절하는 능력 등 아직 발전해야 할 요소가 많지만 프리시즌부터 이어진 좋은 흐름을 살려 팀의 새로운 해결사가 되어줘야 할 마두에케입니다. 마두에케뿐만 아니라 후반전 투입된 영입생 듀오 네투와 펠릭스, 포르투갈 커넥션의 활약도 돋보였습니다. 전반전 부진한 무드릭과 교체에 들어간 네투는 후반전 좌측면을 흔들었고 펠릭스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투입되며 포켓에서 위협적인 몸놀림을 보였는데요. 그리고 후반 80분 빌드업 상황에서 레프팅 네투가 내려서며 3자로 볼을 돌려놓고 이때 좌측 8번 듀스베리올이 사이드로 빠지며 상대 센터백이 끌려옵니다. 엔조는 듀스베리올에게 볼을 연결하고 듀스베리올은 최전방 파머에게 볼을 연결. 이때 네투는 벌어진 센터백 사이 간격으로 질주하는 3자 움직임을 취하고 파머는 언더래핑하는 네투에게 3자로 돌려놓습니다.
네투의 폭발적인 스피드를 상대 수비진은 따라오지 못하고 펠릭스에게 보낸 컷백을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 훌륭한 과정을 통해 영입생들의 공격 포인트까지 챙긴 첼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정력 문제를 보였던 잭슨의 1골 1도움이 터졌고 에이스 파머 역시 1골 3도움으로 맹활약한 가운데 첼시는 이번 울버햄튼전을 계기로 그동안 지적받던 저조한 골 결정력을 극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불안정한 후방에서의 1차 빌드업은 여전히 깊은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고정적인 3-2-5 구조를 바탕으로 중앙 과부하를 통해 후방에서부터 중앙을 거치는 짧은 연결을 지속하며 상대 압박을 푸는 마레스카 볼에서 안정적인 후방 빌드업은 필수적입니다. 현재 다양한 빌드업 패턴을 팀에 입히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중 경기 컨퍼런스 리그 플레이오프 한수 아래 세르베트를 상대로 한층 안정화된 빌드업을 보였지만 리그에서는 지난 1라운드 맨시티전에 이어 이번 울버햄튼전에서도 상대의 강한 압박에 잦은 미스를 보이며 특히 전반전 불안정한 빌드업을 보였습니다. 골키퍼부터 3백과 투볼란치까지 더욱 안정적으로 볼을 다루며 빌드업을 안정화시키지 못한다면 마레스카 볼은 입혀지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울버햄튼을 상대로 6대2 대승을 거둔 첼시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마두에케의 맹활약과 다득점, 영입생들의 선전이 이루어진 가운데 과연 첼시는 불안한 후방 빌드업까지 안정화시키며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